안녕하십니까, 문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대 시대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매우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노후 준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특별한 대책과 노하우를 오늘 모두 공개하실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누구시죠? 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님이신 김광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요즘은 흔히들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100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17년도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100세 인생이라는 저자인 영국 경영대학원의 린다 그랜턴 교수와 앤드루 스쿠 교수가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50년 동안에 엄청나게 기대 연명이 늘어나서 28년이나 늘어났는데 5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은 100세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올해 태어난 사람은 기대 연명이 대다수가 107세가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한다면은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 길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삶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준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전체의 인생을 한번 성찰해보고 또 설계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이나 누구나 행복을 굉장히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어서 각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행복이란 우리 생활 중에서 충분한 그런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흐뭇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하여 또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행복들에 대해서는 고대의 철학자인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도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그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학을 이야기를 하면 많이 인용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 중에 하나인 그랜터 연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랜터 연구는 1938년도 하버드 대학의 2학년생인 중에서 상위 7%에 8% 되는 우수한 학생들과 건강한 그런 학생 백인 남성들을 268명을 대상으로 해요 75년 동안에 추적하면서 종단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종단 연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조지 베른트 박사는 42년 동안에 이러한 연구에 대한 결과로서 행복의 비밀이라는 이런 책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행복하고 우리가 또 성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에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한 가지 해답을 제안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야기라도 강조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우리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있다. 또한 미국의 작가 겸 교육가인 데일 카네기는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이나 우리가 행복은 우리의 중요한 요소가 인간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동안에 열심히 주위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앞만 보면서 쉼없이 열심히 달려온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우리가 잘 무사히 보냈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하루가 내 삶의 하루가 줄어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한 그러한 노후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00년 전에 송나라인 주익이라는 그런 학자가 사람이라면은 한 평생 동안에 5가지의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인생 5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묵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직업이나 이러한 사항을 인생을 설계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신계입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일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러한 건강까지도 강건하게 할 계획을 짜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우리 가계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를 잘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넷째로는 우리 노계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로 인해서 자식이라든가 사회에 부담이 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그런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기의 죽음 이유를 한번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한 우리가 노후에 우리가 긴 그런 인생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남기고 우리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참 장수 국가인 걸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혹시 몇 살인 줄 알고 계시나요? 83.3세입니다. OECD 보다도 2.3살에 2.3살인 우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인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 역사의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의 분류로 인하면은 그 나라의 국민의 중에서 65세 이상이 7% 이상이면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만 있으면은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는 프랑스가 154년이나 걸렸고 지금까지 제일 고령화 빠르다는 일본도 36년이나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5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을 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60, 70대 되시는 분들이 그동안의 가족의 행복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만 이제 정작 자기들이 노후가 됐을 때 자기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도저히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 그러한 대답을 60%나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이 겪어야 되는 4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하면서 뭐니 해도 먼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활고 문제인 빈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만성질환인 병고 문제, 그리고 오랫동안 살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 문제인 무위고 문제,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고독고, 즉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우리가 노후에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국가에서도 고령 속도가 가속도로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노후에 누구나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빈고라든가 이러한 질병이나 또한 무인거나 또한 대인관계, 사람의 그런 고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 12월 13일부터 우리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제가 몇 년 동안에 노후준비 강의를 하면서 혹시 노후준비
지원법에 대해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답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의 그런 고통의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서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들을 선발을 하여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곳이면은 가서 이러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은 먼저 돈 문제인 빈고는 재무설계, 그리고 또 병고는 건강설계, 무이고는 여가설계, 고도고는 대인관계 설계. 우리가 노후라는 슬기로운 백세를 우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만 있고 건강하다고만 해서 준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균형 있게 준비를 되었을 때 비로소 노후가 준비가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준비들을 잘 하셔서 노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제가 활동하는 인생 2막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에 제가 퇴직할 주 무렵에 그동안 한 30년 동안에 영업을 하신 분이 여행에 대해서 후원하면서 지원을 해줘서 서울항공이라는 여행사를 공동대표로 4년간 근무를 한 동안에 일반 해외여행을 그대로 공직에 있으면서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 4년 동안에 알래스카 크루즈나 중국 크루즈, 유럽, 미국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동남아의 거의 모든 동남아 국가들 여행을 매월 평균 20회 정도를 하면서 정말 원도 없이 참 해외여행을 한 그러한 것이 그 여행을 통하여 제 생각이나 제 시각이 많이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에 고령사회고용진흥원에서 지사를 설립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지사를 설립을 해서 지사장을 겸하면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장으로 재취업을 하면서 새로운 분야, 전혀 경험하지 않은 분야를 활동을 하면서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작년 12월에 퇴직을 했고 그 실업급여도 6개월이나 한번 받아본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나면은 당초에는 해외 선거 나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선거를 나가는 것 때문에 막연히 나갈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강점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알아보니까 지금 한국어가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대학원에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다문화 가정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정 중에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교육청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런 고민하는 중에 도에서 교육정책 공모가 있어서 다문화 교육 영역에 제안을 해서 선발되어서 정책팀을 피부팀을 구성해서 연구한 결과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제일 강점은 어머니 나라 말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 이중 언어를 자유자재로 하게 된다면 설령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취업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 나라에 외갓집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인재로 쓰임을 받게 된다면 양국의 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어머니 나라 말을 가르치는 토요 무지개 교실을 2014년 5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을 하여서 매주 토요일 날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100여 명을 모아서 4개 나라의 어머니 나라 말의 반과 또 이 학생들이 예능계 통해 음악이나 미술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고 음악교실, 미술교실을 하면서 개강을 하였는데 이 자녀들에게 또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 국가축구대표 조광래 감독께 이야기를 했더니만 흔쾌히 참여를 하며 후원을 하면서 조광래 축구교실도 개강을 하면서 이들에게 굉장히 보람 있고 자긍심을 갖는 그러한 활동을 해왔는데 이것이 교육특색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퇴직한 지금 7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이라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요 무지교실을 개강을 하고 성공적으로 개강하고 나니까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사무실을 위해서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한번 희망자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중졸반 70명, 고졸반 50명이라는 그런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하니까 가정적이나 개인적이나 이러한 환경의 여건의 어려움을 통하여 다 중간 탈락을 하고 고졸반 5명으로 2014년 11월에 처음에 개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강을 하고 그 해에 제가 퇴직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할 것이 아니라 단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건의에 의해서 일반 사단법인 다문화가정 상호문화 나눔터를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할 때에 우리 한국어 교육을 한다면 해외에 나가서 직접 많은 그런 환경이나 경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나 그런 여건이 있어서 필리핀 세부 대학과 또 캄보디아 메콩 대학의 중국의 대학가의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여하여서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한 교육관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 상호문화 나눔터는 크게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립 취지는 우리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그들이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가르마하는데 손 하나 보탠다는 그런 조그마한 소망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부에 어떤 지원도 없이 85명의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큰 두 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그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검정고시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나중에 미래에 우리나라의 사회인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인성 지도를 우선하면서 교육, 학습을 하여서 이들에게 자긍심, 자신감을, 자존감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리더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자녀와의 대화법, 자녀의 맞춤 교육법이라든가 알기 쉬운 초보 영어라든가 이런 건의가 있으면은 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링 하는 중에도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것은 이 친구가 참 기억이 납니다. 아래 있는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정신지체 1급이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마다 잠시만 잠실에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멘토 선생님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이 학생에게 이야기하면 너가 나중에 자라서 사회에 나간다면은 네가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수학 같은 걸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반복되는 근면을 통해서 이제 이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하자고 책을 가져온 그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이 멘토링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인해서 대한노인의 연합회에서 활동 사례를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일산 킨텍스에 있는 제11회 전국 노인대회에서 우수 사례로서 발표한 의미 있는 기억이 되는 그러한 활동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강의 활동으로서는요, 한국 웰다잉 교육협회 서경 원장으로서 웰다잉 강사 지도사를 한 300여 명 수료를 시켰습니다. 각 처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노후 전문 강사로서 또한 한국인재육성개발원의 교수로서 그리고 KSU 유니버시티의 한국학 교수로서 신앙의 상품협회 교수로서의 그러한 노력을 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이나 백령 독서 코칭 강사라든가 우리가 법무부 교도소의 인성 강사로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공헌 활동의 측면에서는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계좌제로 홍보대사로서 한 5년간 활동을 하면서 이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게 우리 국가에서 개발한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나 누구나 통장을 하나 개설하는 계좌를 개설하듯이
개설을 해서 평생 동안에 자기가 평생 학습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홍보대사로서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나 부산이나 대구나 박람회 또한 강의를 하는 중에서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라고 많이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 리더 대학생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하여서 매월 한번 이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물론 나의 재능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대학생들과의 그 세대 차이의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이 학생들을 인해서 굉장히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멘토링을 하면서 현장 견학을 하면서 교도소 수행 생활을 견학을 한다든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또한 연극을 갖다가 함께 관람을 하면서 정말 젊은이와 같이 눈높이를 활동을 하는 의미 있는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능 기부를 교육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중 고등학교에 진로 탐색이나 직업 탐색에 참여를 하면서 공무원에 대해서 이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나눔을 하는데 오히려 손자와 같은 이런 학생을 만나면서 굉장히 새로운 감명을 받으면서 재미있는 의미 있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된다면은 이러한 대학생 멘토링이라든가 교육 나눔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록봉사는 퇴직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상록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으로서 하는 것이 봉사단장으로서 6개 봉사단을 발대를 시켰고 또한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보호라든가 또 연탄 나눔이나 이처럼 김장하는 이런 나눔들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여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함께 사회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활동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마추어입니다만은 교회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여서 트럼폴을 배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시간이 나는 틈틈이 우리 농장에 가서 농부의 삶을 느끼는 그런 살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의 중간에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100세 시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각자 여러분들의 3을 한번 중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되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바로 현재 여기서 내가 머무는 자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성찰해 보시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생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백세를 할 때 이렇게 몸에 대한 준비, 마음에 대한 준비, 법률적인 준비, 후회 없는 삶의 준비 이런 4가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당연히 건강관리겠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치매라든가 우리 뇌졸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웰다잉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을 등록을 하셔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대한 준비는요. 우리가 제일 근본적인 부분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런 원망과 그런 원하는가 마음에 비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나눔의 실천을 하면서 사랑으로서 그 마음에 다 넣게 된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노후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서 보람 있는 일로서 의미 있는 일로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서는요. 우리 잘 아는 상속 문제라든가 우리가 유언장 문제들 특히 여기에서 자신의 사전 사망 계획서를 장례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의 준비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열심히 살아왔었기 때문에 정말 보람 있는 일들도 많이 해왔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것은 전제 조건이 우리 시간이나 돈이나 여건이나 환경을 아예 무시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셔서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나아간다면은 내 생을 마치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나름대로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몸에 대한 준비나 마음에 대한 준비나 법률적인 준비, 후회 없는 이러한 삶의 준비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를 드린 우리가 재무설계와 건강설계와 여가설계와 그런 대인관계 설계 이런 4대 영역을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100세에는 노년에는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아름다운 나의 100세를 위하여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꼭 실천하실 때 여러분들의 100세에는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맞이해 주시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경청했습니다. 네. 노후 준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다가 어떻게 강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예. 뭐 특별한 계기라보다도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일반 원래 현직에 있을 때도 네. 일반 이제 교직원 강의라든가 일반 강의는 기본적으로 뭐 계속 해왔습니다. 예, 계속 그래 해오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이거 특별한 어떤 강의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은 웰다잉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게 되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교육원장을 맡게 되고 그렇게 뭐 강사 지도사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연적 강의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다양한 분야의 강의도 소화가 가능하시다고 들었지만 특별히 노후 대책, 노후 준비에 대한 그 강의를 오늘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처음에는 웰다잉 이제 강사 지도사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다가 2018년도에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거든요. 네네. 우리가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센터인데 거기에서 2018년 처음으로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자를 공개 선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1기로 전국에 40명 선발하는데 선발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노후 준비를 하게 되는 게 또 웰다잉과 노후 준비가 거의 한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자연적 그쪽에 더 깊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예. 그럼 노후 준비 전문 강사 1호시네요. 그렇죠. 1기죠. 아까 강연에서도 그 관련 법에 대해서 살짝 이런 법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한번 설명만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좀 쉽게. 사실 노후준비지원법이 2015년도 12월 2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강의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1기로 40명 전문 강사를 선발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노후에 안전하고 안락한 노후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더욱더 그렇게 노후 준비를 하면 우리가 사실 막연하잖아요. 해야 된다는 걸 다 공감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막막해 하고 있는 그런 막막하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노후 준비는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생활고에 대한 빈곤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 병에 대한 건강 관리, 건강 문제 그리고 돈만 있고 건강하게 산다면 꼭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퇴직하고도 30년 인생의 3분의 1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뭔가 할 역할이 있어야 된다. 네네네. 네, 그 무효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이런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든 간에 일반 기관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면은 우리 전문 강사들이 무료로 파견돼서 그런 강의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강의를 들으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전문 강사들에게 바로 연락을 해도 되고 네. 국민연구공단에 연락을 해도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날카로운 질문을 아이고, 예. 그 노후 준비에 대한 대책과 방안도 아까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우리 김광수 교수님 스스로 본인 스스로 네. 특별히 따로 네. 하고 계신 노후 대책이나 준비가 있으시면 오늘 특별히 좀 공개 좀 해주시죠. 예. 그리고 뭐 특별히 보다도 특별히여야 되는 거죠? 특별히 나만의 노하우가 또 따로 있다. 그렇게 특별히 뭐 노하우 있다보다도 네.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네. 내가 맡아진 주어진 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살아왔고 예. 그래 현직에 있을 때부터 뭐 특별히 무엇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이나 이런 것을 딴 것이 아니고 예. 나중에 내 자기 연찬을 위해서 계속 해오다 보니까 한 것인데 노후 준비라고 그래도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특별히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한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여러 분야에 하다 보니까 예.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뭐 우스갯소리로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도 후배들이 만나면은 현직에 있을 때 훨씬 젊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스갯소리로 야 내가 바빠서 늙을 여가 없다. 명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센스가 아주 우리 대단하시죠. 노후에는 저런 생각에 자기가 즐거운 마음에서 어떠한 것에 이렇게 활동력 있게 활동을 하게 되면 의미 있는 일을 하다면 그것이 뭐 자기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다. 예,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꼭 팁이라고 그러면 한다면은 네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일거리를 찾아라. 소일거리. 옛날 어른들이 소일거리 찾아라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그렇죠. 많이 많이들 네, 하셨죠. 맞습니다. 예. 이 소일거리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이야기 요사이 그 거리에 나가보면 학교 앞에는 사거리에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네,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이 네, 있습니다. 현수막도 받고. 예. 그분들을 저는 이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의 소양 전문 강사로서 그들에게 인권교육이나 예. 업무교육을 나가고 있는데 참 그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은 선택되고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지 몰라도 주 뭐 보편적으로 보면 주 3회 정도 3회. 이렇게 활동을 3시간 정도 활동을 하면서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네. 그런데 돈이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 30만 원도 매달 이렇게 받는다는 것,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실제 한 4억, 5억을 예치한 것과 같은 맞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용돈이 좀 되니까 재무 설계가 되죠. 네. 그리고 또 매일 그 주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건강 설계가 됩니다. 오, 네. 건강 관리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되는 가서 거죠. 예. 또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모이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또 만나요. 만나게 되고. 그건 고독고가 해결되면 소통이 대인 관계가 그러네요. 돼요. 네. 그러니 4대 영역이 노후 준비의 4대 영역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 예, 어느 정도 대처가 되고 그리고 더 그 참 느낀 게 네. 제가 올해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그 교육을 갔는데 네.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93살 잡수는 분을 봤습니다. 예. 밤새 예, 93살 되는데 참여를 하면서 정말 정정한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네. 그럼 불과 저는 한 80대 정도 되는 거 보는데 93세예요. 86세, 뭐 80세 내고 90세 되는 분도 건강하신 예, 거예요. 그렇게 활동을 노후 케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일거리가 소일거리. 중요하네요. 네. 너무 중요한 팁이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네. 예. 아까 강연 내용 중에서 네. 그 장래 계획서를 한번 적어봐라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장래 계획서? 장래 계획서에는 도대체 뭐를 적어야 되나 싶은 생각을 잠깐 가졌었거든요. 간단히 그런 설명을 것들을, 좀. 네. 예, 우리가 지금 터부시하는 게 참 그 있잖아요. 아직까지 죽음이라면은 아직 우리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 터부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사람이 두렵거든. 왠지 경험하지 두렵고.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괜히 말하기가 그거 해서 하는데 그래도 사람은 언젠가 안 죽을 수 없잖아요. 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웰다잉이거든요. 웰다잉 교육을 죽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인식하는 교육을 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예, 죽음을 인식하게 되다 보면은 삶에서는 삶을 보이지 않지만은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보면은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그 300여 명 되는 그런 수강에서 수를 시키면서 나중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발표할 때 많은 고백들이 부부 관계가 회복됐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 인식 변화가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웰다잉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 사람 인식이 변화가 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말 전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터무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계획서에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과거들을 이렇게 회상하고 아닙니다. 그런 교육 중에서 이제 네. 어떤 그걸 하느냐면은 요사이는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집에서 밖에 돌아가시려고 그래도 객사하면 안 된다고 집에 다 모셨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환경적인 집에 돌아가면 변사입니다. 아, 변사기 때문에 바로 장례도 못 치러 검사의 지시가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신고를 그렇기 또 때문에 하게 오히려 되더라고요. 돌아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병원을 가게 돼요. 그렇게 되는 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참 그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우리가 그 결혼과 장례에 대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결혼할 때 주인공이 누구시죠? 신랑 신부. 신부 두 사람. 네. 신랑이 신부인데 예. 거기 오는 하객들은 대부분이 혼주 지인분들 다 온다고. 네, 네, 네. 신랑 신부의 그렇죠. 어떤 부분보다는 네, 예. 생각해보니까 혼주들이 거기 다 와요. 흔하죠, 그게. 네네.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다음에는 우리 장례식에 가면 어떠나요? 주인공은 고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고인인데 고인의 지인보다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주들의 지인들이 다 온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주객이 좀 전도가 그러네요, 됐어요. 듣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요사이는 아직까지 보편은 되지 않았지만은 생전 장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생전 장례를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요새 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6년도에 일본 동경에 그 장례 박람회에 의한 간 적이 있는데 그 일본 장례 그걸 보면서 참 제가 느낀 점이 있으면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점이다 느낀 게 우리나라는 상을 당하면 24시간 문상을 갖다가 네, 네. 맞이하고 이런 그런 민족의 문화라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좋은 점은 한번 벤치마킹해도 좋지 않겠 느낀 게 일본에 가니까 장례를 우리나라 예식처럼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의 지인이 초청할 사람이 이미 명단을 내놨다가 이 망일의 지인을 초청하는데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식이 1시다 그러면 1시부터 3시 장례가 딱 한 2~3시간 딱 하고 참석한 사람들 식사를 하고 거기서 끝내더라고요. 예. 장례가.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한데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질문한 장례 계획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너무 죽음에 대해 터부시를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내일 장당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죽는 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품격이 있는 우리가 살아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후회 없이 살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는 스스로 이제 때가 됐다 하고 맞이하고 품격 있는 죽음을 지날 수 있는 그게 웰다잉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너무 당황을 하잖아요. 너무 당황을 하면은 정말 둘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는데. 그래서 장례 계획서를 보면은 자기가 나는 뭐 수목장을 원한다. 나는 어디에다가 써라. 그리고 내 그 유품들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쭉 기록을 해요. 그게 이제 장례 예, 사전 장례 기록서라고. 계획서 안에 예. 작성되는 그런 걸 내용들이 작성하는 네. 그런 펌에서 그 우리 작성해놔면은 약간은 자녀들이 보면은 네. 그대로 딱 원한 대로 하면 네. 전체를 방이니까. 약간 유언과 좀 비슷한 개념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우리 사회자님이 너무 심오한 질문을 드려서 그에 대한 답변이 좀 길어졌는데 예, 예. 사실 아이고, 여쭤볼 죄송합니다.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사실은 조금 조사를 좀 했습니다. 우리 김강수 교수님에 대해서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지금의 반듯한 모습 이전에 조금은 방탕한 생활도 좀 하고 좀 싸움꾼 이미지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또 언뜻 들으니까 뭐 장로님, 목사님 이런 제가 호칭도 네. 들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그렇게
확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동기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그 30대까지만 해도 예. 굉장히 좀 뭐 우리 세상 쪽으로 보면 방탕했다 할 정도로 뭐 술, 담배, 운동 뭐 할 것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술은 뭐 지구는 뭔가도 묵고는 갈 정도로 많이 했는데 예.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인 어떤 힘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상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직 목이 곧아지고 그걸 인식을 안 하니까 나중에 한상을 보게 되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뭐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예,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 예. 바뀌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술도 뭐 담배도 하루 두 갑반 세 갑 피우는 담배도 자연적으로만 냄새도 쉽게 끊게 해주시고 뭐 사실 그때만 해도 술 먹고 이렇게 할달하게 생긴 게 참 뭐가 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막 심지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친구고 뭐 동료도 쭉 해버리고 참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처음에는 많이 뭐이라고 그러니까 비꼬음도 많이 따랐죠. 뭐 네가 교회 다녀, 네가 뭐 그거 해 이런 소리 많이 따랐고. 아셨던 과거 친구분들은 그러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거꾸로 그게 현지가 거의 한 30년, 89년도니까 그죠? 네, 예, 30년 넘었던 일에 해오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요사이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야, 네 목사가, 네 장로가 이런 얘기들 많이 놀래겠네요. 거기를 뭔가 좀 그런 냄새가 나는지 느낌 분위기가 나는지 그런 걸 묻는데 아마 그것은 뭐 참 그거 한 얘기지만 뭐 하나님 은혜가 아닐까. 지금이 보기 좋습니다. 선한 이미지도 있으시고. 예. 그런 변화된 모습을 아마 가장 좋아하실 분이 가족이고 가족. 또 옆에 예. 있는 아내분이 아닐까 예, 부인.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데 아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사실 아까 내가 강의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사실 해외 선교를 나가려고 계획을 했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내가 굉장히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전에 대학 병원장이 네, 보름을 못 넘긴다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제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살아 있으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럼 아내 뭐 사실 소천하고 나면은 뭐 딸 하나 있는 결혼하고 나면은 내 혼자니까 그렇죠. 아마 해외 선교 나가서 좀 한 2, 3년 베푸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려고 해외 선교를 사실 계획을 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참 오늘 아직 살아 있어서 그래 나가도 보라고 감사하죠. 은혜는 그래서 여기서 은혜죠.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PR할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알기로 이제 얼마 후면 책이 하나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노년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 맞나요? 네, 제목? 네. 예. 또 좋은 책도 이렇게 집필을 하시게 되는데 그 책에 담긴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코너가 있다면 한 꼭지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기보다도 예. 설교는 그런 노년을 이런 부분에 하면 좋겠냐 하면서 인생의 희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며 또 아까 제가 원래 그 하는 웰다잉 쪽이라든가 월레벨 요새 자기의 그 하는 월레벨이나 이런 상들이 한데 사실은 작년 11월에 출판을 할 부분으로 준비를 했는데 필차력은 뭐 1년이 좀 넘게 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단독을 내려 보다 보니까 그 양이 좀 적어요. 그런 척에 이제 그럴 수 우리 있죠. 지인이 공동으로 내자 이런 거에서 이제 새 차트를 내 가지고 우선에 먼저 요번 달에 그 책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사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년 한 2, 3월 되면은 뭐 지금까지 준비한 제 단독 책. 네. 그때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좋죠. 모셔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사실 저희가 늘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좀 충분히 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아쉽긴 하지만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김강수 교수님 알게 돼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고요. 예. 또 몇 가지 질문 더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그 뒷받침이 되는 정말 많은 자격증을 또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한 개씩만 땄어도 지금 교수님 연세가 이상하다 그러면 도대체 1년에 몇 개의 자격증을 따신 거지 싶을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따셨는지 어떤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특별하게 따게 된 계기는 어떤 부분보다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그 할 때는 우리 퇴직하고 나면은 뭐 할 게 없으면은 관광버스 운전이나 하자 이런 우스갯소리 하면서 이제 대행버스를 면허를 땄는데 네. 그것은 딴 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였지만 이제 교회에 이제 차량 봉사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해서 이제 따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 시대가 되니까 사회복지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학점 은행제로 사회복지사도 복지사라든가 대단하십니다. 평생교육사라든가 건강가정사. 네, 그리고 이제 한국교원 자격이라든가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공무원 출신이니까 행정사나 이런 부분이고 이런 민간 자격적으로는 뭐 분야를 없이 자기 연차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66개 정도 지금 땄고 현재 2개 지금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고 아니시고 더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그러네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아마 그렇죠.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오랜만에 본 지인이 왜 이렇게 젊어졌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끊임없이 공부하고 계셔서 그것도 그렇지 하나의 않을까. 또 보탬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 싶습니다. 그래 같아요. 아마 그게 사람은 평생 성장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자기 연찬을 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그걸 하는 게 좀 오히려 치매를 머리를 많이 쓰면 치매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는 치매 걸릴 연륜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요즘 평생교육도 그런 말도 많이들 하시죠.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저희가 공통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이 그곳에 길이 있다잖아요.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강사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중년의 어떤 공무원분들이든 우리 회사원분들한테 은퇴 후에 어떤 길을 어떻게 개척하는 게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 새로운 길을 뚫고 가는 것에 대한 지혜와 조언을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거창한 질문이라서 그래도 저희의 공통 질문이라 그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는 그 마음가짐이 먼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만 자기가 자신이 없어 아이고 나는 저걸 못해 저는 이거는 막 저런 사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시작도 다 포기를 할 텐데 저는 지금까지 모든 그 뭐 공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 내가 니보다 능력이 없으면 너는 1시간 할 때 나는 2시간, 3시간 한다. 그런 자세를 해왔고 지금도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자기가 원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정말 이 시간을 유력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할 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부분을 자기 재능을 찾아서 그걸 지금 나이가 얼마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 준비를 하고 하에 간다면은 그것은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생각이니까 자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자기가 즐기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면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보는 분들한테 아주 그 피와 살 같은 또 새로운 통로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일단 오늘 우리가 말로만 100세 시대, 120세를 맞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강연도 들었고 그 준비에 대한 또 우리 교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보다 그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또 노후 또 웰다잉 준비까지 좋은 말씀, 좋은 견해 해주신 김감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